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헬로우 GraphQL이라는 발표를 맡게 된 데브 시스터즈 소프트 엔지니어 조민환이라고 합니다. 앞서서 동훈님께서 너무 멋진 발표 해주셔서 약간 좀 부담되긴 하는데요. 오늘의 발표 주제는 헬로우 GraphQL이고요. 발표 청자는 GraphQL을 들어만 보셨거나 아니면은 잘 모르시는 분들께 GraphQL 첫인상에 대해서 간략히 알려드리고 저희 회사에서 GraphQL을 도입한 이후에 얻었던 긍정적인 효과들에 대해서 공유하려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GraphQL이란 무엇일까요? SQL처럼 SQL은 Structured Data의 query하는 랭귀지잖아요. 마찬가지로 GraphQL은 그래프 구조의 쿼리를 하는 랭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프 정의에 따라 노드들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그 노드들 간의 연결, 엣지로 연결된 구조에 SQL처럼 쿼리를 하고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를 받아오는 그런 언어 스펙에 대한 명세를 우리가 GraphQL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랭귀지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구현체가 아니라 언어 명세, 즉 스펙이므로 그 구현체 플랫폼의 런타임에 전혀 상관없이 많은 언어들에 다 구현되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GraphQL 커뮤니티는 보시다시피 별 6.6K 정도로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액티브하게 지금 개발되고 있고 많이 퍼져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당연히 만든 페이스북 안에서도 헤빌리 사용되고 있고 GitHub도 GraphQL API를 시범적으로 공개한다고 말했었고요. 그 외에 핀터레스트나 코세라 등등 사용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GraphQL 쿼리는 어떻게 생겼을까? SQL 같은 경우는 셀렉트 문, 뭐 이런 while 문 같은 그런 구절들과 키워드로 조합을 해서 랭귀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GraphQL 보시다시피 너무 간단하게 생겼어요. 우리 제이슨 한 번이라도 보셨던 분들 알겠지만 오른쪽을 뚝 띄워놓고 왼쪽에 프로퍼티 키 이름만 요청을 하면은 해당하는 데이터를 제공하게끔 랭귀지가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간단한데요. 조금 더 살펴볼게요. 예를 들어 나의 이름과 나의 나이를 알고자 하면 한 뎁스 안으로 넣으면 되는데 나의 펫의 종류를 알고 싶으면은 나의 펫의 하고 지금 한 뎁스씩 지금 계속 가고 있잖아요. 그럼 펫을 뎁스를 넣고 그 밑에 한 뎁스 더 빌드를 넣어주면은 귀여운 시바 이누가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참 시바견 좋아하는데요. 그럼 이 시바견들은 무슨 사료를 먹어야 하는가? 그럼 펫의 사료들도 알 수 있겠죠? 보시다시피 제이슨의 어레이가 있잖아요. 이게 feeds s를 붙여갖고 어레이로 여러 개를 받아올 수 있는 것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안에 객체들은 전부 다 name, organic, 다 true, false 플래그로 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쿼리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면은 내가 유기농 우리 이쁜 자식한테 유기농 사료를 먹고 싶다 하면은 이렇게 파라미터도 줄 수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으세요. only organic true 하고 주면은 제가 서버단에서 만든 리졸버에서 냠냠 하고 그 오가닉 트루인 것만 받아올 수 있죠. 또 제가 지금 프라이스로 또 바꿨잖아요. 그럼 가격까지 받아올 수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느낌만 좀 전달을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GraphQL 객체를 만들고 그 객체 간에 서로 릴레이션하는 관계는 이런 식으로 제이슨처럼 뎁스로 표현하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그럼 그 모델들은 어떻게 각각 노드들은 정의를 해야 되냐? 복잡하고 어려운 걸 제가 가져왔어요. GraphQL 스키마 타입들이 있는데 뭐 기본적인 타입 랭귀지 쓰시는 분들은 다들 시키시겠지만 인트 프로트 뭐 기본적인 스칼라들이 있고 타입 유니언 되고 뭐 인터페이스로 임플리먼트까지 할 수 있어요. 이런 자세한 것들은 제가 다루지 않고 오늘 그냥 헬로우 GraphQL니까 느낌만 계속 가져갈게요. 제가 유저라는 타입을 스키마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유저는 이름을 갖고 있고 그 유저는 친구들을 가지고 있어요. 친구가 몇 명인지 카운트도 셀 거고 그 유저의 friends 즉 어레이죠. 그 유저가 곧 유저들로 구성된 어레이를 또 가지고 있어요. 나의 이름과 나의 친구 개수를 알고 싶으면은 me 그리고 안에 name하고 friends 카운트하면 되겠죠. 그렇게 자연스럽게 직관적으로 나의 이름도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설계가 된 거죠. 그럼 나의 친구들의 이름, 친구들도 역시 friends도 어레이 안에 유저로 감싸있잖아요. 그럼 friends도 곧 유저이기 때문에 또 name 프로퍼티를 갖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나의 이름을 가져온 것처럼 친구들의 이름도 그냥 안에 네임을 써주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 짜잔 하고 에러가 나왔어요. 왜 그러냐면은 GraphQL은 타입 랭귀지이기 때문에 프렌즈 파라미터 리미트 안에 인트 오른쪽에 조그만 느낌표 보이실까요? 그거는 강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널러블이 아니라 꼭 파라미터를 줘야 한다. 여기 친구 다 한 3, 4천 명씩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에 제이슨이 내려오면 안 되니까 꼭 리미트를 해서 필요한 데이터만 받아야 한다. 그럼 제가 리미트를 넣어 보겠습니다. 리미트 2명만 가져올게요. 그러면은 제가 알맞게 타입을 줬기 때문에 제 친구 2명의 이름들이 내려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친구도 역시 아까 제 프렌즈 카운트를 나타낸 것처럼 역시 친구조차 또 유저 타입이기 때문에 저의 친구의 친구 숫자를 또 갖고 오고 싶으면은 그냥 안에 프렌즈 카운트를 넣으면 돼요. 그래서 내 친구들은 이 정도의 프렌즈 카운트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누구의 누구, 누구의 무엇 이런 식으로 릴레이셔널한 관계를 정말 간단하게 복잡한 조인문이나 포인 테이블 참조 없이 간단하게 랭귀지를 설계되었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왜 GraphQL을 회사에 도입했느냐? 저희 데브시스터즈는 팀 부서 단위가 아니라 셀 단위입니다.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한 셀 단위로서 그 각각의 인원들이 자신의 탤런트를 극대화할 수 있는 곳에 가서 많이 역량을 발휘하는 것을 장려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셀 간 이동이 잦고 그리고 셀들이 분화되고 새로 생성되는 일이 잦아져서 관리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기 시작하신 거죠. 그래서 대표님의 제안으로 그 셀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유할 수 있는 사내 프로젝트인 시네스를 하나 만들게 되었어요. 아시다시피 가장 큰 셀은 쿠키런 오븐 브레이크 셀이 되겠죠. 그리고 그 외에 수많은 셀들이 많이 생겨나게 됐는데 게임 분석, QA,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뭐 유명한 까르페 디엠님이 계신 머신러닝 랩 등등 저는 웹셀에 있겠죠 당연히. 그리고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신규 게임들도 셀로 이제 탄생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각 셀들은 하고 있는 일들이 있겠죠. 신규 시즌 스킨 출시, 뭐 새로운 쿠키 업데이트 등등등등 셀마다 하고 있는 일들이 정말 많이 생겼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하려면은 그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여러 개의 직군들이 같이 협업을 해야 되는데요. 뭐 쿠키런 클라이언트 같은 경우는 클라이언트 프로그래머, 아티스트, 게임 디자이너, 기타 등등 여러분들이 참여를 하시고 그리고 그 직군이라는 개념 속에 실체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 개의 개념들이 서로 얽히고 서로 참조하고 포함하는 관계를 갖고 있는데요. 멤버들은 타스크 안에 들어갈 수도 있고 셀 안에 들어갈 수도 있고 잡그룹 안에 들어갈 수 있고요. 셀은 잡그룹을 포함할 수도 있고 셀이 하고 있는 일을 갖고 있을 수 있고 셀 멤버들도 있겠죠. 그리고 셀장, 캡틴이라고 하는데 셀장도 또 멤버로 이루어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GraphQL로 정의를 하고 이 복잡한 릴레이션을 아까처럼 간편하게 서술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니즈를 통해서 같이 협업하시는 분과 협의 끝에 우리 GraphQL 도입을 해보기로 했어요. 지금 예제로 한번 가상의 스키마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자세히 읽으실 필요 없어요. 그냥 저 색으로 멤버가 셀도 들어가고 잡그룹도 들어가고 타스크도 들어가고 뭐 셀은 멤버 그리고 멤버들도 갖고 있고 셀들이 하는 일들도 있고 이런 것들을 그냥 우리가 잠깐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데브시스터즈는 어떤 셀들이 있지? 라고 하면 이런 컬을 작성하면 됩니다. 모든 셀들의 all sales는 제가 정의한 루트 타입이에요. 네임을 가져오면 돼요. 그리고 API 시냅스 내부에서 쓰는 도메인 .com 한 다음에 GraphQL이라고 제가 엔드포인트를 하나 뚫어놨고 HTTP라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GraphQL 포스트 바디로 그냥 플레인 텍스트로 보내면은 서버에서 파싱을 해서 GraphQL 라이브러리로 리졸브하게 되는 거죠. 그럼 그 셀들이 무슨 일을 하지? 이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셀, 그냥 all sales는 그냥 레스트에서는 그냥 슬래시 sales 하면 제이슨이 쫙 내려오겠죠. 근데 그 셀들이 무슨 일을 하는 그런 관계에서는 전혀 다른 테이블에 있는 아이들이 이렇게 한 뎁스 안에 넣기만 해도 금방 우리가 불러올 수 있다. 편하게. 이런 거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각 일들마다 그러면은 그 일들이 할당된 사람들도 있겠죠. 그럼 멤버 이름을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UI를 그려야 되잖아요. 그럼 칙칙하게 이름만 쓰는 게 아니라 프로필 픽처도 달라고 한다. 서버 개발자한테 부탁드릴 필요 없이 이미 정의된 GraphQL 스키마에 내가 요청만 하면 되는 것이죠. 프론트엔드 개발자 입장으로서는 매우 편리한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루트 타입들이 있는데 멤버의 파라미터 이름은 홍길동님 셀 소속, 그분의 직군 이런 것들을 한 번에 다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지금 느낌 전달됐지 모르겠는데 GraphQL이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은 다들 어느 정도 감을 잡으셨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페이스북이 왜 GraphQL을 만들었을까? 페이스북이 처음에 성공했을 때는 데스크탑 웹페이지 하나가 전부였을 거예요. 근데 아이폰의 성공과 모바일 시대에 들어가면서 iOS, 안드로이드 네이티브 클라이언트들이 생기고 모바일 웹도 지원하기 시작해야 돼요. 하나의 클라이언트를 만들면서 정말 다른 요구사항들이 생겨나는데 그 클라이언트가 최소 4개, 5개 뭐 여러 가지 플랫폼들이 나오니까 서버 개발자들의 공수가 지수적으로 증가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예측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위해서 GraphQL 스키마로 한번 래핑을 해놓으면은 그것을 어디서든지 활용을 할 수 있게끔 우리가 추상화를 하자라는 거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Write once, use everywhere. 이거는 GraphQL 슬로건이기도 한데 어디서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셨어요? 이걸 리액트 네이티브에서도 주로 제창하시는 거였는데 리액트도 그렇고 GraphQL도 그렇고 코드를 한번 잘 짜면은 그 패러다임을 익숙하면은 리액트를 웹에서도 쓰고 리액트 네이티브로 애플 tvOS도 쓰고 맥 OS에도 쓰고 그런 리액트 패러다임 하나로 어디서든지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GraphQL 서버도 한 번만 우리가 잘 정의를 해놓으면은 여러 가지 플랫폼에서 쓸 수 있겠다라는 기대 사항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내가 만약에 CNN 클라이언트를 만든다고 해봐요. 그럼 CNN은 애플 워치에서 볼 수도 있어야 되고 iOS 네이티브 앱에서도 봐야 되고 그리고 요즘 언론사들은 AMP 웹앱을 지원하잖아요. AMP 웹앱은 언론사들 특화된 웹페이지예요. 다들 요청사항에 다른 거 확인할 수 있으세요. 애플워치는 한 문장 정도의 요약본이 필요할 테고 iOS 앱은 사진과 제목 그리고 몇 분 전에 쓰여졌는지 시간 정보도 필요할 거예요. 그리고 AMP 앱은 이미지가 그냥 웹이 아니에요. 소스 URL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이미지 디멘션도 꼭 명시를 해줘야 최적화를 위해서 렌더링이 가능하기 때문에 width와 height를 명시를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더군다나 author와 그리고 그의 잡까지 포지션까지 명시를 해주는 거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레스트에서는 똑같이 홈 뉴스일 텐데 요구하는 사항은 전부 다 다른 거를 확인할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럼 이거를 서버 개발자 3번 일을 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러한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GraphQL 쿼리를 우리가 의미로 한번 작성해 볼게요. 첫 번째 뉴스 하나, 서머리 텍스트 주세요. iOS에서는 뉴스 하나 스크롤 해야 되니까 5개는 주세요. 그리고 타이틀과 그리고 포스트 타임, 썸네일 이미지도 주세요. AMP 넷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미지 디멘션까지 같이 주세요. 그리고 이거를 GraphQL 코드 단 하나로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생산성이 이런 그런 다양한 플랫폼을 제공하는 장점도 있고 제가 또 느꼈던 장점은 프로덕티비티 생산성 관점에서 정말 큰 장점이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건 가상의 회의인데 오늘 UX 개선을 하고자 유저들의 피드백을 반영하고자 회의를 했어요. 이런저런 회의가 오고 가고 있어요. 그리고 프론트엔드 개발자는 이게 다 듣고 있겠죠. 그 다음에 스펙이 확정됐어요. 우리가 이렇게 진행을 합시다 라고 하면은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구현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REST API를 쓰면은 바쁘신 백엔드 개발자님께 가서 지금 마이그레이션 중이고 뭐가 터졌고 슬랙은 울리고 있고 이메일 막 날라오고 새벽 4시에 문자가 막 와요. 지금 정말 피곤하신 이분께 이거 추가해주세요. 정말 집중력이 끊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분은 몰입해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단순히 말을 걸었다고 해서 집중이 끊기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하는 요구사항은 기획자, 디자이너 같은 백엔드 개발자 관여하지 않는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들을 그 컨텍스트를 모두 들고 가서 백엔드 개발자한테 처음부터 설명해야 하느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REST API에 제가 플래그 하나 주면은 이거 더 추가해서 내려주세요. 그럼 그분은 자신이 창의적으로 집중해야 되는 일을 하다가 남이 시키는 단편적인 일을 하게끔 돌아가는 것이죠. 그 사람의 컨텍스트 스위칭은 매우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백엔드 개발자 중에서 이렇게 다양한 API를 대응해야 되는 분들의 그 생산성 저하도 느낄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당장 할 수 있을까요? 그분 작업 마무리하고 우선순위 산정하고 다음날 하던지 벌써 잡데이, 워킹데이 하루가 지났어요. 다음날 개발 완성됐고 그리고 REST API라서 전부 다 문서까지 작성을 한 것이죠. 네, 전 잘 구현을 하고 갔습니다. 여기다 구현되었습니다. 근데 기획자가 직접 써보니까 별로인 거예요. 이거 어떡하나요? 벌써 하루가 지났고 기획자는 자기 생각 디자이너가 가져온 UI만 보곤 그럴듯해서 괜찮았는데 별로였던 거죠.
근데 만약 그래픽컬을 쓴다면은 기획을 가져오면 그래픽컬을 제가 직접 바꿔갖고 서버 개발자하고 대화할 필요 없이 그 자리에서 코드 수정하고 직접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시 또 코드 수정하고 이터레이션을 많이 돌 수 있다는 것이죠. 상품을 기획하는 데 있어서 앉아서 탁상 공론으로 생각해낸 아이디어는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이터레이션을 많이 돌고 유저들의 반응을 실시간으로 확인한 다음에 피드백을 반영해서 제품을 만들어야 더 좋은 제품으로 발전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릴리즈를 했어요. 이건 실제로 있었던 건데 사내 프로젝트를 만들다 보니까 150명 정도 되는 IT 종사업계 분들께서 저에게 실시간으로 수십 건의 슬랙 메시지로 피드백을 요청해 주셨어요. 그런 거에 있어서 조금이나마 더 유연하고 빠르게 린하게 제가 반응할 수 있었다라는 게 큰 장점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주의할 점도 있다. 예를 들어 세일즈 페이지, 이거는 전체 셀을 조망할 수 있는 페이지인데 이 셀에서 날리는 그래픽컬 퀄이에요. 테스트 더미 데이터로 할 때는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신 있게 릴리즈 했죠. 사내 셀이 한 20개 정도가 있었고 각 셀마다 한 일이 한 평균적으로 5개 정도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셀마다 한 일 한 10명 정도 인볼브 되시고 사원 한 명이 참여하는 일은 보통 한 5개 정도 하시더라고요. 각 쿼리마다 리졸브한테 DB를 한번 때리는데 총 6,120개의 MySQL 셀프 디도스를 만들고 새로 고침 한 번 할 때마다 MySQL에 한 6,000개 내지는 10만 개 정도의 쿼리가 날아갔고 서비스 런치 1시간 30분 만에 서버가 다운돼서 전 그날 야근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최적화를 시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최적화 시도했던 방법은 첫 번째로는 UI적으로 제가 조금 꼼수를 썼어요. 그래픽컬 쿼리 뎁스를 최대한 줄였고 두 번째는 페이스북에서 만든 데이터 로더라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했습니다. 이게 마지막에 태스크가 왜 필요하냐면 그 멤버들 배지에 호버하면은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일을 제가 팝업으로 띄웠어요. 근데 그 팝업을 띄우기 위한 그 정보를 전부 다 로딩을 해서 바로 띄워야 하는가? 그렇지 않다. 호버한 다음에 한 0.3초 정도 있다가 따로 레이지 로딩을 한다. 따로 네트워크 AJAX 콜을 한 번 더 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타스크를 띄어내고 3뎁스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6,120개 정도 되는 걸 1,000개 정도로 줄였죠. 4뎁스가 3뎁스로 줄어들었어요. 하지만 새로 고침 한 번 할 때마다 DB콜 1,000개는 여전히 비정상적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데이터 로드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데이터 로드는 그래픽컬 프로퍼티 리졸브 시에 한 번에 모아서 배치콜을 할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그 배치콜 시에 중복되는 객체에 대해서 캐시 값을 제공해서 불필요한 요청을 최대한 줄이는 라이브러리입니다. 자세한 설명보다는 그냥 이 정도의 느낌이다라는 것만 전달해 드릴게요. 각각의 그 뎁스마다 트리를 순회하면서 셀즈 제너레이션에서는 20개의 쿼리를 그냥 라이브하게 20개의 SQL을 때리는 게 아니라 20개의 쿼리 아이디를 다 모아서 MySQL에 in 어저를 써서 바로 배치콜을 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전부 다 한 번씩의 배치콜을 했고 결국 DB 수는 DB 조회수는 3번으로 줄였죠. 그래서 이렇게 꼭 써야 한다. 최적화는 약간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거는 우리가 그래픽컬로 얻는 자유도는 프리 런치가 아니다. 우리가 플렉서빌리티는 not for free. 우리가 프론트엔드에서 많은 편의성을 얻는 만큼 백엔드에서는 생각보다 신경 써줘야 될 게 많다라는 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마무리를 하자면은 그래픽컬 모델을 한 번만 만들어 놓아도 추후에 개발할 때 생산성에서 만족도가 높다. 그리고 백엔드 개발자와 불필요한 단편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아니라 더 중요한 이야기에 집중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래픽컬이 그렇게 자유도를 제공하는 만큼 백엔드에서는 보이지 않는 백조의 물길질이 정말 많았다는 거죠. 캐싱도 해야 될 것이고 앞서 말씀드린 데이터 로드 꼭 적용해야 될 거고 만약에 그래픽컬 엔드포인트가 퍼블릭으로 열린다면 그러면은 아무나 콘솔 열어서 한 100뎁스짜리 쿼리 하나 보낼 수 있겠죠. 그럼 서버가 마비되겠죠.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페이스북에서 쓰는 persist 쿼리라는 기법도 있어요. 모든 클라이언트에서 보낼 수 있는 모든 쿼리를 전부 다 제너레이트하고 그것을 서버에 따로 저장을 한 다음에 각 쿼리마다 해시 값을 클라이언트에 줘서 클라이언트는 사실상 그래픽컬 쿼리를 보내는 게 아니라 그 해시 값을 서버에 전달을 하고 서버는 그것으로 화이트 리스트를 만들어서 이거 외에 모든 쿼리는 다 무시하는 persist 쿼리라는 것도 만들어야 하고
여러모로 그래픽의 백엔드에 대한 노하우가 아직 페이스북 주도로만 있고 커뮤니티에 아직 많이 발전이 못 되었다라는 느낌을 조금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커뮤니티 성숙도도 얘들 임플리멘테이션 같은 것도 아직 오픈소스들은 신텍스 슈가도 조금 부족하고 코드도 좀 장황하고 그리고 최적화도 좀 덜 되어 있을 것 같고 지금 액티브하게 개발하고는 있지만 아무래도 2017년까지는 아직은 커뮤니티가 조금 성숙도가 아쉽다라는 느낌이었습니다. 오늘 발표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